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중심각이 6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이 있죠. 이때 점 P는 호 AB 위를 움직이고 점 Q는 선분 OA 위를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점 R은 선분 OB 위를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선수 개념은 뭐냐면 작년에 배웠던 대칭이동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문제 접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칭이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얘를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쌤이 일단 저 점 P를 움직여 볼게요. 점 P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요렇게 가로 저 직선에 대칭하도록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칭이동이니까 이 거리랑 요 거리가 같도록 세팅을 해줘야겠죠. 여기 옮겨진 점은 뭐 P' 요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쌤이 이거 대칭이동이니까 이 길이와 어디 길이가 같은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의 길이가 같은 거죠. 좀 더 이걸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점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할까요? 그럼 선분 PH의 길이와 선분 P'H의 길이가 같고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각 PHO는 직각이고 마찬가지로 각 P'HO도 직각이고요. 그 다음 선분 RH 이 부분의 길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 직각을 포함하고 공통인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은 RHS 합동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이 삼각형 PHR과 삼각형 P'HR이 어떻다? 합동이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R의 길이와 선분 PR의 길이와 선분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점 P를요. 어디에다가도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보냐면요. 여기 직선 우리 하나 더 남아있죠. 저 직선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형태를 자, 쭉 요렇게 같은 거리가 되도록 잘 잡아주시면요. 요 점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 점을 P를 움직인 건데 아까 P'이라는 거 썼으니까 P2' 아니면 요렇게 P1 그럼 뭐 얘는 P2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문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 하여튼 요렇게 뭐 한 거냐면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할까요? H1 그럼 얘는 H2 이렇게 하면 명칭이 조금 쉬울 것 같네요. 따라서 이 선분 PA의 길이와 선분 P2A의 길이가 어떻다? 같도록 대칭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대칭이동을 시켰고 그렇다면 얘도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이 각 P2AQ랑 각 PAQ가 모두 직각이겠죠.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을 선분을 쭉 그어주면 선분을 그어볼게요. PQ의 길이랑 선분 PQ의 길이랑 선분 P2Q의 길이가 어떻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분 AQ는 공통이고 선분 AP2랑 선분 AP의 길이가 같고 수직 RHS 합동에 의해서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P2Q의 길이가 같고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둘레 길이 있죠? 삼각형 PQR의 둘레 길이는 얘는 선분 PQ의 길이, 그 다음 선분 QR의 길이, 마지막 선분 PR의 길이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PQ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PQ는 내가 이렇게 P2Q의 길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고, QR은 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분 PR의 길이는 선분 누구랑 같다? 선분 P1R의 길이랑 같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요게 지금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그쵸. 최소값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값. 따라서 지금 차례대로 따라오시면요. 첫 번째, 요 선분 P2Q의 길이. 두 번째, 선분 QR의 길이. 마지막, 선분 P1R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궁금하면 그냥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꺾이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직선이 되도록 가져오시면 이게 결국에 최소값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삼각형 어딜 보면 되느냐? 삼각형 P1, P2 요걸 중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둘레 길이의 최소값, 즉 우리는 선분 P1, P2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기 위해서 발췌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서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지워볼게요. 우리 지금 삼각형 P1, PQ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요렇게. 됐을까요? 지금 요 점이 바로 P인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얘를 x라고 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뭐 해줘야 되나요? 길이를 구해야 할 때 여러분 요거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 요 각도를 일단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각 P2, P, P1의 각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 수는 있긴 해요.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거리, 그 관계로 인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P, P2의 길이랑 P, P1의 길이 알고 있나요? 저 보라색 부분이랑 초록색 부분 모르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을 보는 게 마냥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한 번도 안 썼죠. 지금 이 부채꼴에 반지름의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는 걸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요거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 OP1과 선분 OP2 두 가지 편을 그어 주실게요. 그러면 마치 이러한 상황이 생기겠네요. 맞을까요? 지금 여기는 원점 5가 되겠고요. 반지름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2
여기도 12.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저기가 왜 반지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저 P1이랑 P2가 어떻게 원의 둘레 위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원이 있고, 원과 현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이 있으면 이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을 그으면 걔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답니다. 자, 그러면은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각 2등분 했으니까 이 두 길이의 크기가 같고, 다음으로 얘는 원의 중심 지난다고 했고, 그럼 요 길이가 어때요?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 현의 양 끝점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 각각 삼각형으로 본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 대칭이동한 점도 원의 둘레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너무너무 쉬워지죠. 왜 너무너무 쉬워지느냐? 우리는 삼각형 P1, P2를 보는 게 아니고 삼각형 O, P1, P2를 보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길이가 12, 12인 걸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정보는 여기가 x라는 거. 그런데 이제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각도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얘를 여러분 이 선분 OP를 한번 그어볼게요. 선분 OP. 그러면요, 어디의 크기랑 어디의 크기가 같아요. 잘 보니까요. 어디가 같냐면요, 요 크기랑 요 크기가 서로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 부분의 크기랑 이 부분의 크기가 같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합동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각도, 보라색으로 표현한 각도를 더한 게 60도면 지금 60도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노란색 부분 2개, 보라색 부분 2배. 따라서 120도라는 소리죠. 여기 각 크기가 몇 도이다? 120도이다. 그럼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 변의 길이 나와 있고 한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떠올려 주셔야겠어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저 x값이니까 x제곱은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12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나머지 두 변의 길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냐면 우리 지금 코사인 120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코사인 120도. 근데 여러분 구석에서 좀 요 코사인 120도를 구하고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코사인 아무래도 90도보다는 180도 단위로 가는 게 좋다고 했죠. 180도 빼기 60도. 따라서 코사인 유지되고 60도 가져오고 근데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거 몇 사분면이라는 거예요? 제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그렇죠.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겠죠. 그 다음 우리 알다시피 마이너스 얘는 붙이고 코사인 60도는 얼만데 2분의 1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2 두 번이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코사인 120도를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와 2분의 1은 약
제곱은 되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따라오셨을까요? 그러면 12의 제곱을 마치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3 곱하기 1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 왔습니다. 쌤이 이걸 일부러 전개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는 어차피 x의 길이를 구해야 하고 어쨌든 루트를 씌울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 전개를 하지 않고 소인수분해 된 형태를 유지했던 거예요. 정답 x는 12 루트 3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정답은 12 루트 3이 되겠네요.